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국내 주요 그룹의 투자 및 채용 계획 발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인세 등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금 부담이 큰 기업은 시설 투자를 꺼리게 되고 고용이 감소하여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징벌적인 법인세를 인하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 창출을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복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와 같이 주요 그룹의 투자 및 채용 계획은 삼성에서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여 고용을 8만 명으로 하고 SK는 247조 원 투자 5만 명 고용, 현대차는 4년 동안 63조 원 투자 3년 동안 3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10대 그룹에서 총 투자액 약 1,056조 원이고 채용 계획은 28만 7천 명입니다. 신노조 정책과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운 시기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는 친기업 노선을 강조했고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제시한 만큼 기업들도 이에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의 사업에 450조 원을 투자하고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해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그램 등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2022년 5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인재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투자의 80%에 해당하는 360조 원이 국내 투자로 지난해 5년 대비 110조 원이 확대됩니다. 전체 투자 규모로는 120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및 기타 주요 그룹별 투자 및 채용 계획입니다. SK, LG,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그룹은 5월 26일 각각 향후 5년간 투자 및 채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하나 등을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그룹사는 총 11곳에 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위에 투자할 금액은 1,060조 6천억 원으로 올 한 해 국가 예산 607조 7천억 원의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각 그룹의 전체 채용 규모는 28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까지 247조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 R&D 인력을 포함해 5만 명을 국내에서 채용합니다. 특히 투자액의 90%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 집중하고 179조 원은 국내 R&D 및 시설 확충에 쓰게 됩니다.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 투자액이 14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수소, 친환경 미래 산업에 67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한국의 R&D 핵심 기지화를 장기 플랜으로 잡은 LG그룹은 2026년까지 국내에만 106조 원을 투입해 최첨단 고부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의 R&D에 21조 원을 쓰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충북 오창 공장에도 추가 투자를 이어가게 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 위상 강화를 목표로
5년간 53조 원의 돈줄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3조 원을 국내 사업에 쓰고 2만 5천 명을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게 됩니다. GS그룹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신재생 친환경 발전 사업 등에 5년간 21조 원을 투입하고 2만 2천 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친환경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5년간 21조 원을 집행하고 이를 실현할 신규 인력 1만 명 채용 목표를 잡았고 신세계그룹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게 됩니다. 화면은 삼성 등 7대 대기업의 5년간 채용 계획입니다. 연평균 인원과 주요 채용 분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입니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대란, 원자재값 폭등이라는 외부 위험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영업이익에는 또 다른 모래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징벌적 수준의 법인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 연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삼성전자의 경우 27%에 달합니다. 반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대만 TSMC는 11%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인정해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2.5배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최고 법인세율을 홍콩의 16.5%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기업 투자가 71조 원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 그룹의 투자 계획을 살펴볼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법인세율입니다. 모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의 투자와 법인세는 반비례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인세율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춘 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율을 내린다면 22% 선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3천만 원 초과 25% 구간을 없애고 최고 세율을 22% 선으로 환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율 3% 인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50조 원으로 예상하면 3%는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OECD 평균 최고 세율은 23.2%입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국세청 세수 총 285조 5천억 원 중 55조 5천억 원으로 20%를 차지합니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사내 유보 금액이 줄어들고 이것은 재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와 IT 산업 같은 경우 조그만 투자 규모 차이에 따라 시장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연속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법인세율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낮춘 만큼 기업은 설비 재투자, 사업 확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청년 일자리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기업의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야 할 것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